안녕하세요, 초록드디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0년 청년 창업농에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년간 청년 창업농으로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합격된 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제 일을 하다가 부모님이 요청할 때 잠깐 작은 일손으로 돕던 중 2019년 본격적으로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농을 알게 된 건 2019년 11월 후계농을 준비하는 등용문이 되고 주변에선 배우기 어려운 농업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달 생활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것도 빼서는 안 되겠죠.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이미 창업농으로 선정되었던 분들 자료도 보면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청년 창업농의 담당 부서인 농정원에 전화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년도 19년 공고와 저의 현 상황을 대입시켜 다가올 2020년 사업 공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정대로 1월에 사업 공고가 발표가 되었고 본격적인 1차 서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서류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맞는지 공고를 잘 읽어보고 필요한 서류를 일찍 준비를 한다. 사업 공고를 읽어보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영농 경력, 병역, 거주지, 사업체, 취업 여부, 재학 여부 등 많은 사항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액 때문에 대상자에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분들은 대상자에 제외가 되므로 꼭 문의하셔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건이 다 맞다면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농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총 14가지 항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9번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는 은행 담당자도 이 내용을 잘 몰라 확인을 하고 창구에 방문을 했음에도 발급까지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빨리 준비를 하고 남은 시간 영농계획서 작성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영농계획을 꼭 100% 완성시켜라. 서류 작성 시 5개년 영농계획 작성이 있습니다. 매우 디테일한 작성률을 요구하는데요. 영농 유형, 농지 규모, 사육 규모뿐만 아니라 농기자재 부분까지 작성을 해야 하며 그 기준으로 향후 자금 조달, 경영계획 작성까지 진행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의 영농계획을 잘 작성해야 합격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류를 보는 심사위원분들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권위 있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인 허구 내용이 많다면 서류 점수가 높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 있는 본인만의 이야기를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필살기를 준비해라. 농업이라는 카테고리에 많은 품목이 있지만 지원자들의 주력 작물이나 사업 방향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농 동기, 계획도 비슷할 테고 서류 통과 배정 인원의 1.5배수 안에 들기 위해선 나만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들과는 이것만큼은 다르다 라는 걸 보여주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의 예를 들면 저는 누에가 주력 품목이었기 때문에 희소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양 품목이긴 하지만 그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앞으로 농진청의 품목 개발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서류 심사에 통과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1월 22일 서류 마감 이후 3월 4일 면접 평가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면접이 연기가 되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졌고 4월 23일 드디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서류 제출 이후 약 3달간의 공백기가 있어 면접 준비를 하는데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그 계획에 대한 그림을 제가 다 그렸던 것이기에 자신은 있었습니다. 면접 인원은 지역별 최종 합격자의 1.5배수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속한 시군 최종 합격자 인원이 10명이면 면접 인원은 15명이 되는 것이지요.
면접을 통해 5명은 아쉽지만 합격자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럼 지역별 TO는 어떻게 하냐?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알려준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 사실 내 것을 잘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3명씩 면접을 받고 끝조는 2명씩 본 것 같습니다. 3대3 면접으로 각 면접관님이 질문을 하면 차례로 답변하는 방식이었고 면접 시간은 총 30분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이 나오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 공고에 다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평가 지표별 문항을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도 면접 팁 3가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 각 항목별 예상 답안을 모두 작성해라. 두 번째, 복합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대답을 하게끔 연습해라. 세 번째, 자신감이 최고의 무기다. 쫄지 말고 당당하게 대답해라. 아무래도 긴장이 조금 되다 보니 준비했던 것 70%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자신감 있게 말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담당자분께 물어보니 결과 발표가 5월 중순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말 그대로 5월 15일 발표가 되었고 저는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부터 합격까지 약 6개월이 걸렸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진정성, 간절함이 있다면 합격할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혹시라도 떨어지신 분들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내년에 다시 준비할 수 있으면 올해를 기반 삼아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길 빌어봅니다. 향후 설명회와 교육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